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3단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4단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언론뿐만에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4단원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어떻게 시장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supply and demand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요를 앞에다가 놓는데 어쨌든 영어에서는 supply and demand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또 어,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힘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4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과 공급하려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팔려는 사람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른 아침 혹은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혹은 그런 장면을 TV에서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막, 도매를 해서 어떤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매자들이 그 도매자들로부터 뭐 생선이나 야채나 뭐 물고기나 그런 것들을 어떤 경매라는 시장, 굉장히 조직화된 시장을 통해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굉장히 조직화된 어떤 딱 시장하면 그렇게 떠오르는 시장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같이 어, 뭔가 마켓이라고 말하기는 뭐 할 정도로 그냥 덜 조직화되어 있는 시장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번 4단원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이 4단원을 배우고 이제 뒤쪽으로 더 가서 이 완전 경쟁 말고 다른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장인 경쟁 시장이라고 이번 4단원에서는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시장 하에서는 이 경쟁 시장 안에 정말 수많은 바이어와 셀러들이 있고 이렇게 바이어들과 수많은 셀러들이 있다 보니 어떤 특정한 바이어 혹은 어떤 특정한 셀러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가격과 그리고 그 공급량,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번 4단원에서는 완전 경쟁이라고 시장을 가정을 합니다. 즉,
어떤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판매되는 모든 물건은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리고 바이어든 셀러든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바이어나 셀러가 이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바이어든지 어떤 셀러든지 어떤 셀러나 바이어는 그냥 시장에서 작동돼서 형성된 설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프라이스 테이커로서의 역할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또 우리는 어떤 가정을 추가를 하냐면 살려는 사람은 그들이 살려는 만큼 다 살 수 있고 팔려는 사람은 그들이 팔려는 만큼 다 팔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떻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판매량도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우선 다른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용어만 살펴봅니다. 뭐냐면 모노폴리, 독점이라는 시장도 있죠. 그래서 이 독점에서는 뭐냐면 시장에 공급자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주로 공공재들 그러니까 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그리고 물, 상수도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 처리를 하는 공단들, 시설, 공공기관들 주로 그리고 또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서 민간이 하기는 어려운 우리나라의 코레일, 철도, 그리고 공항, 인천공항 요런 것들이 주요한 모노폴리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자가 딱 한 명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가격을 세팅해버리면 살려는 이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그 가격 그렇게 정해진 가격에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선은 요렇게까지 모노폴리 마켓이라는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두고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모노폴리 마켓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경쟁시장, 모노폴리 마켓 말고 다른 시장도 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모노폴리, 독점과 경쟁의 어떤 중간 정도 사이에 있는 시장도 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점이라고 하죠. 올리고폴리. 뭐 한 개는 아닌데 파는 사람이 두 개, 세 개 아니면 몇 개뿐인 시장. 그런 시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4.2번으로 넘어와서 디맨드, 수요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퀀터티 디맨디드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이것을 수요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고 싶은 양을 수요량, 영어로는 퀀터티 디맨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요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수요의 법칙, Law of Demand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물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면 이전에 쓰던 내가 사던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나는 이전보다 덜 사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이전보다 더 쓰려고, 더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수학이나 1학년 때 혹시 통계나 뭐 미적분에서도 나왔었듯이
other things equal 혹은 뭐 페트리스 파리부스 해가지고 다른 것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오르거나 내렸을 때 수요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스케줄이라는 것은 무슨 시간표 같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번역을 시간표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수요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의 수요하려는 양을 나타내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로 어떤 게 디맨드 스케줄이라고 하는지 바로 볼 것이고요. 또 디맨드 커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 책에 나오는 그래프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뭐 미적분 시간에 통계 시간에 보던 그래프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피겨 1번을 보면 Y축에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나와 있고 이 X축에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제학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Y축의 가격을 표시를 하고 X축의 그 양을 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Law of Demand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떨어지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 오르고 하면 가격을 X축에 쓰고 퀀터티를 Y축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정확하게 그 알려진 바가 없지만 뭐 가설들은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프라이스를 Y에다가 쓰고 퀀터티를 X축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이 아이스크림 사례를 가지고 수요를 공부를 할 텐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하나당 0.5달러일 때는 이 사람은 10개의 아이스크림을 소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격이 올라서 3달러가 되면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여기 0일 때는 12개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량이 퀀터티가 떨어지는 즉 Law of Demand가 성립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요와 같이 그 가격과 그 가격 하에서의 수요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디맨드 스케줄 그리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디맨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이 이렇게 한 개당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수록 퀀터티 수요량이 떨어지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더 어떤 것을 살펴볼 거냐면 디맨드라는 것에는 인디비주얼 디맨드라는 것이 있고 마켓 디맨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딱 용어에서 명확하게 눈치채실 수 있듯이 인디비주얼 디맨드는 어떤 한 개인의 수요를 나타내고 마켓 디맨드는 그 수많은 개인들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합을 마켓 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교과서에서 어떠한 것을 볼 거냐면 이 인디비주얼 디맨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디맨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마켓 디맨드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제 마켓 디맨드 커브를 그냥 디맨드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본 것처럼 마켓 디맨드 커브는 인디비주얼 디맨드 커브를 합쳐놓은 것인데 우리가 바로 뒤에서 볼 것처럼 인디비주얼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호리존털하게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래프를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또 그 디맨드 스케줄 표를 살펴보면 여기 지금 캐서린의
디맨드 스케줄이 나와 있고 니콜라스의 디맨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인디비주얼 디맨드 그리고 또 요것이 인디비주얼 디맨드가 되겠고 이것을 요렇게 합친 것이 마켓 디맨드가 되겠습니다. 쉽죠? 네, 쉽죠. 그리고 그래프로 표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D 캐서린 해가지고 캐서린의 인디비주얼 디맨드 커브 그다음에 D 니콜라스 여기서 니콜라스의 디맨드 커브를 요렇게 합치면 요 마켓 디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보면 D 마켓 디맨드라고 빨간 색으로 된 이 커브가 마켓 디맨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기초 수학, 미적분 시간에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직 지금 경제학 그래프 본 게 몇 번 안 돼서 그런데 이거 합칠 때에도 그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Y축에 경제학에서는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2달러일 때 예를 들어 여기 점 찍어 있는 거 2달러일 때 지금 4개 그리고 여기 지금 니콜라스는 2달러일 때 3개니까 합치면 2달러일 때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보지 말고 Y축, X축 요렇게 보셔야 된다. 그것만 지금 조금 이제 초반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만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에서 이 커브가 그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가 Shift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선 안을 따라서 Move Along the Line 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디맨드 커브가 Shift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 수준에서 퀀터트 디맨드가 증가하면 우리는 이것을 increasing demand라고 하고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가격 수준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제 Y축의 가격 그리고 X축의 퀀터티 디맨디드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서 퀀터티 디맨디드가 늘어난다. 즉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increasing demand라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가격 수준에서 퀀터티 디맨드가 떨어지는 것, 감소하는 것이 디맨드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decrease in dem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이처럼 아예 왼쪽으로 시프트 혹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들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컴이 우리가 예전보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이전에 비해서 월급을 이제부터 200만 원 받게 됐어. 그러면 나의 소득 자체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소비하려는 양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인컴이 증가했을 때 그 디맨드 커브가 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컴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인컴이 늘어났을 때 수익이 늘어나면 대체로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비량이 이전보다 늘어나겠죠. 그런 물건이면 노멀 굿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어 번역에서는 정상제 혹은 보통제, 정상제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인컴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소비가 떨어지는 것, 소비량이 떨어지는 것은 inferior good. 이거 번역에서는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열등제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늘어나면 뭐 자가용을 이용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inferior good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인컴이 늘어나면 디밴드 커브가 라이트 쪽으로 시프트 그리고 인컴이 줄어들면 당연히 반대로 왼편으로 시프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요인이 있냐면 관련된 물건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내가 원래 소비하려던 물건의 소비량에 시프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컴플리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컴플리먼트는 보완 관계에 있는 두 물건 그러니까 돼지고기와 상추 마스크와 마스크 끈 그리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커버 혹은 스마트폰 액정 필름 뭐 그런 어떤 같이 쓰이는 관계에 있는 물건이 컴플리먼트라고 할 수 있겠고 substitute는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 그 관계가 조금 변하는 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예를 많이 드는 substitute의 예가 마가린과 버터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마가린을 먹거나 하는 거니까 이제 버터와 마가린은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대중교통 수요와 자가용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것도 대체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substitute 같은 경우에는 한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떨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거에 대한 수요가 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체제고 컴플리먼트는 내가 원래 수요하려던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물건 수요량 떨어지죠. 그런데 다른 물건의 수요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러면 컴플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가 원래 쓰려는 물건과 관련된 물건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어떤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의 어떤 식성 아니면 기호 아니면 선호가 바뀌는 경우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그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어떤 거 신경을 안 썼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다들 선전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기름에 대한 수요는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테이스트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예를 들어 내 소득이 늘어날 것 같다. 다음 달부터 내 월급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기쁜 마음에 수요가 늘어나겠죠. 벌써부터 늘어나겠죠.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빨리 사놔야죠. 지금 쌀 때. 이런 거 대표적인 게 혹은 TV나 어떤 뉴스 사진으로 보신 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뭐 다음 주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그러면 당장 주유소 앞에 줄 서서 차들이 줄 서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언제부터 물건 가격 오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좀 쟁여놓으려고 하죠. 많이. 그쵸? 그런 이제 요런 요인들이 디맨드 커브를 쉬프트하게 하는 요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려는 사람의 숫자, 그래서 만약에 사려는 사람의 숫자, 수요자의 수가 늘어나면 마켓 디맨드 자체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아이스크림 사례를 얘기를 할 때, 니콜라스와 캐서린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또 누가 뭐 영수가, 아니면 토미, 뭐 매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의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예로 뭐 우리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죠. 그래서 요런 첫 번째 인컴, 그다음에 두 번째 related goods의 prices, 세 번째 taste, 네 번째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섯 번째 바이어의 수. 요 다섯 가지 요인이 뭐냐면 디맨드 그 커브를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디맨드 커브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다섯 가지 요것들을 배운 것을 여기 피겨 1번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우선 시장과 우선 그 첫 번째로 수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